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정 FM 장남순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와보정 DJ분들 나오셨는데 각자 자기 소개부터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나와요? 네. 네,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외치는 서성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큼함을 맡으러 온 막내 엘라입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하경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독감이 한참 유행이던데 그래도 오늘 다 건강하게 나오신 거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네, 오늘 좀 전라도 지난번에 춥더라고요. 감기 걸렸댔더니 네. 어머, 이번에 굉장히 심해가지고 다들 입원들 한대요. 이번 네. 감기는. 네. 심한 사람은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네. 우리 내가 그 호칭을 항시 왜 선생님, 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호칭을 시청자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을까요? 딱 그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불러서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일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냥 쌤? 애칭이면서 존칭도 네. 되고. 오늘도 그 애매한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서 그 호칭 얘기를 들먹거린 거예요. 네. 오늘 우선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수다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오늘 들으실 노래는 하춘아 씨가 부른 잘했군 잘했어.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아서 맞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은 잘하지 마누라 왜 불러요 왜 약간 내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어. 보았죠 어째서 친정치 보라니 장가들이 전해줘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 남편이 재밌다. 이 하는 일이나 마누라가 하는 일을 이렇게 모두들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한다면 싸울 일도 때 부부싸움 안 나죠. 근데 저기 제 친구가 그저께 이제 사위를 봤는데 네. 사위가 이제 처음 인사를 왔는데 장인 어른한테 네. 이제 높임말을 쓴답시고 네. 장인 영감님 세배 받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장인 어른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불렀다고 응. 저 헛기침을 하면서 불편했구만. 못 봤다.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또 따라서 나이 먹었다고 어떻게 저렇게 영감이라고 함부로 부르냐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옛날에는 그 고을 원님을 영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높임말을 군수 영감님 쓴다고. 그랬죠. 맞아. 그래서 높임말을 쓴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때로는 실수를 크게 해가지고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나 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호칭을 잘못 써가지고 난처하거나 그런 적 없나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영감님이라는 호칭이 네. 언젠가 한번 저도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던 도중에 네. 그 검사나 뭐 검파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네. 영감님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무슨 영감님이라고 하더라고. 그 문제를 조금 이렇게 좀 두세 번 오고 가고 했었는데 네. 그것도 역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영감님이라는 호칭이 되게 존칭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그럼요. 것이고 높임말 그냥 그냥 늙어가는 영감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이고 그래서 네. 이것도 다 주관적이구나. 받아들이기 받아들이는 나름이죠. 사람 네.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 근데 맞아요. 모든 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체 다. 맞아요. 반드시 그 말뿐만 아니라 호칭뿐만 아니라 음. 뭐 말이 인사말에서도 그렇고 자기는 존칭에 굉장히 예우를 갖춰서 한다고 했지만 상대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어르신이라는 말은 어때요?
어르신은 자쌤한테 어르신 그러면 어때요? 존칭 장인한테 아, 예, 선생님한테. 어르신 그러면 쫙 늙은 애들 빠른 거 같잖아. 젊은이들이 높인다고 어르신 할 때. 에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꼬맹이들이나 이제 저 중고등학생들이 어르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긴 먹었는데 참도 그래도 존칭을 쓸 줄 안다 이렇게 조금 네. 좋게 봐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게 들어가자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사람에 따라서 네. 그게 틀린다. 똑같은 연세에 네. 70세 먹은 그 분한테는 어르신이라는 소리가 내가 아는 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연하고 네. 기분 좋게 네. 받아들이고. 네. 그건 존칭이고 네. 높인 말이니까 괜찮은 어르신이라고 것 하는 같아요. 말들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늙은 거를 자꾸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나같은 사람한테는. 언니라고 하는 이게 거 사람 봐서 해야 돼. 그러니 언니라고 송혜 아저씨 보고 오빠라 그러듯이? 오빠라고 하듯이 영원한 오빠고 영원한 언니이길 바라시는구나. 사람 언니라고 네. 잘하는데 네. 또 사람에 따라서는 네. 좀 너무 이물없게 언니라고 한 게 아닌가? 내가 좀 실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상대를 잘 모를 때는 그래요. 네, 그 그러면 상대의 그 성격이나 모든 나한테 걸. 선생님 하지 말고 언니라고 불러줄래? 이제 가끔 언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다정스러운 인사 네. 저 얘기는 그 호칭은 언제 들어도 정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칭은 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의 식구들한테 남인데 오빠 상대를 또 잘 모를 언니, 때. 그럴 때는 그게 말이 안 나와.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생판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건 그게 실례고. 처음 본 사람한테 오빠라 그러고. 그렇지, 그렇지. 엘라는 그래 본 적 없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어르신 했다가 어떤 분들은 되게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무슨 어르신이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럴 때 그래서 뭐라 불러야 되지? 되게 그때 난처 있었어요. 되게 네 뭔가 이분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좋아할 때. 받아들이시는데 이분은 막 싫어. 되게 화내시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되게 난처 있었어요. 그 제가 가장 싫은 건 뭐냐면요. 그 아줌마가 아닌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미스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나이가 꽉 찬 사람들 많으니까 아줌마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아줌마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네. 그런데 아줌마인데도 아줌마라고 해도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고 싶은. 왜 그러지? 응. 그러니까 당연히 아줌마인데도 이제 처녀같이 보이고 미스 싶었나 엑셀을 봐. 하고 싶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경우는 그냥 똑같이 아가씨라고 해주면 되게 기분 좋아요. 젊으면.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 그냥 연세가 좀 드셨어도 아주머니가 듣기 싫은 말이 아닌 것 같아. 엘라 그럴 때는 이모님이라 그래. 이모님도 그렇지만 이제 좀 친숙하면 이모님이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다 오가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이모님 소리가 좀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정중한 것 같아. 그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하얀 분이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버스를 탁 타더라고. 머리가 하얀데 좀 머리를 풀었어. 이만큼 길어가지고 내 앞에 내가 먼저 타고 그분이 내 뒤에 딱 탔는데 기사님이 할머니 뭐 표 안 찍어요? 이렇게 할머니 아닌데요. 아니 누가 봐도 할머니야. 머리 그럼 염색을 하든지 하얀데 내가 속으로 누가 봐도 할머니고만 그럼 어떻게 불러란 말이야. 기사님 당황하는 거야. 그렇지. 뭐 어떻게 부를까 막 그 호칭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많이 내가 실수했나 이런. 아니 근데 모습으로. 그 말 그 아주머니 심정 이해가 가요. 네. 제가 아무튼 60이 좀 안 됐어. 59인가 6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네. 아직 나 아들 손주도 안 봤잖아. 나 정도 됐나 보죠. 근데 이제 머리도 하얗고 이제 그때 뭐 어디서 좀 이렇게 허술하게 늙어 보였나 보지 뭐. 네. 젊은 엄마가 애기 한 3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서 네네네. 놀다가 네.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처음으로 들은 말이야 할머니 말이. 그거는 이제 애기가 할머니라 그러는 그러니까 애기 그렇지. 입장에서 애기 입장에서 할머니라고 하는 근데 거니까. 내가 그렇게 벌써 할머니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그때
그 처음 할머니 소리 듣는 기분 있잖아요. 예, 예. 그 알아요. 무슨 철렁하는 심정이. 느낌. 내가 벌써 할머니가 됐나? 저번에 그러면서 나도 와서 거울을 보게 되더라고요.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갔는데 남편 친구가 그 자기 손주한테 야 할머니 여기 앉게 이쪽으로 뛰껴들여 어떡해. 작년에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게요. 나 할머니 아닌데 막 그러면서 아유. 그 호칭이라는 게 참 그 애매해. 그러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그 이름을 그게 맞게 격에 맞게 불러주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센스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자리에서 눈치껏 잘해야 돼. 우리 어렸을 때 나는 집에서 이제 장남순인데 남수야 남수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부터 예쁜쟁이 또 눈이 동그랬다 그래서 고리는 또 딸 가시네 언니 누나 뭐 누구 동생 또 우리 어머니가 초리댁이거든. 그러니까 초리떡네 딸. 뭐 무슨 양반 딸. 또 뭐. 네. 또 이제 시집 가서는 너 솔직떡네 막내 며느리로 시작해서 또 뭐 재수 씨, 또 작은 엄마, 동서, 아가, 또 엄마. 이제 그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또 엄마잖아요. 엄마 누구 엄마에서 또 이제 할머니까지.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할머니 됐잖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무슨 떡, 또 무슨 떡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무슨 댁 댁이 떡으로 그게, 바뀐 거지. 댁이 이제 그게 무슨 떡이란 게 무슨 떡 부르기 좋게 이제 시골에는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얘는 안 들어봤을 거야. 네, 무슨 댁은 들어봤는데 무슨 네. 떡이라서 무슨 떡 불렀거든. 그 떡이 이제 전주댁, 큰- 그게 서울댁, 표준어인데 떡, 서울떡, 이제 사투리로 그렇게 하는 그렇지. 그 댁이야 쉽게 말해서. 어. 서울에서 시집 오면 서울댁, 부산에서 시집 오면 부산댁, 또 이제 작은 동네 남원댁, 곡성댁 같은 중간 도시도 있고 또 이제 아예 시골서 그 동네 골, 뭐 참남제이댁이라든가 뭐 이제 또 뭐 참새미떡 그쪽에서 시집을 오면 무슨 댁 불러줬거든. 네. 지역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거기서 왔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이제 또 나한테 또 새로 붙여진 이름들이 또 있어요. 네. 아, 우선 네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DJ. DJ도 되고 또 영화를 또 단편 영화를 몇 편 찍었더니 또 배우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옛날에 노래를 좀 불렀더니 또 가수라고 부른 사람도 있고. 와. 또 현재 기자는 하고 있지만 또 기자 또 즐기느라고 했던 그 실버 모델.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한테 붙여진 이름들이. 이름이란 이름은 다 갖고 계시네. 그리고 또 촬영을 하고 다니까 아니 촬영 뭐 감독.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아니, 열받아 그냥 그냥. 어떻게 내가 지금 자랑 못하고 여기서 자랑 못하면 내가 어디서 자랑하겠어. 맞아요. 우리 자랑할 게 없는데. 아니 신통방통 내가 하는 게 이게 대단한 내가 인물이 됐네 이런 자랑 못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그런 걸 안 해보고 주부로 살다가 이런 이름을 하나 들으면 그게 어머 신기해. 이런 이름도 내가 듣네. 선생님 보통 듣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름이 또 새로운 나는 이름이. 저 내가 들어보고 싶었던 해보고 싶었던 그런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와. 선생님들 자기한테 붙여진 이름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요. 아니 무슨 이름이 제일 자기한테 좋은가? 붙여든 이름 말고 시동생을 뭐라 그러세요? 부를 때 시동생을 부를 때 시동생 결혼 안 한 사람은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결혼한 사람 현 동생한테는 서방님 그렇게 부르잖아. 서방님. 예. 아니 서방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데 그 서방은 나한테 형수 그래 존대를 안 해주고 형의 부인이잖아. 그건 존대를 해야 되잖아. 형수님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형수님 하는 건데 보통 일단은 보면은 힘을 형수님 얻고 하는 거는 편하게 들리는데 나는 서방님이란 말이 되게 거북하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안 그게 부르다 보니까 안 애매해요. 불러지고 아이들을 대신해서 애기들 삼촌. 삼촌이라고 난 그렇게 불렀어. 그게 습관이 되니까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처음에 고모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장가를 애기 가기 전엔 삼촌이란 말이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장가 가고 나니까 삼촌이라는 말이 조금 좀 안 그렇죠.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또 이제 와서 바꿔서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냥 애매모호해서 누구네 작은 아빠 그냥 이렇게 불러요. 서방님이라고 애들 자꾸 나 부르는데 예. 또 서방님이라고 부르긴 한데 우리 시동생은 나더러 형수님 안 하고 형수 그러니까 내가 듣는 입장이 좀 애매한 거야. 뭐지? 근데 그 그럴 때가 서방님이라는 얘기가 그 서방님은 우리 저기 남편도 남편을 서방님이잖아요. 일을 그럴 때 서방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렇죠. 우리 서방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시동생한테도 서방님 난 처음에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좀 그게 이상해. 호칭을 그렇게 부른다니 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 불러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씨. 또 애매할 신우한테는 때가 또 아가씨 이렇게 부르. 남편의 형님한테는 아주버님이라고 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래 동생한테 서방님 소리는 조금 왠지 부르기도 어색하고 그쵸. 뜻도 좀 애매한 것 같아갖고 전 잘 안 불러요. 그래요. 요즘 나의 젊은 서방님은 애들은 없어. 나 젊은 애들은 시동생이 우결이나 없어. 이런 거 볼 때 네. 서방 그러고 네. 부끄러워도만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이지만은 그냥 또 그 서방이라는 얘기를 또 이서방, 김서방, 조서방 해갖고 왜 서방이라고 맞아, 그 맞아. 차이를 갖다 부모님들이. 서방이라고 그렇죠. 그건 장모님들이 부르는 호칭이고. 그렇지. 그래서 네, 그거 네. 물어보고 싶었어. 나도 그 정답은 나도 그렇죠. 모르거든요. 그 이 호칭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까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처음에 시작만 딱 하면 잘 나오거든. 네. 근데 시작이 안 되는 거야. 망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새댁이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한테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남편의 어머니지만 네. 어머님 소리를 자연스럽게 어머니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어머니라는 생각이 왠지 좀 이렇게 내 어머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 약간 거꾸라고.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자꾸 망설이다 막 아이 어떻게 부르지 하다 보면 시어머니를 어머니라 소리 못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망설임이 커져가지고 이제 정말 못 불러. 그래서 딱 초면에 마주쳤을 때 어머님 소리를 딱 해버리면 해버려요. 아주 쉬워. 그러니까 우리 내가 어머니는 당연히 부르려라 한데 나는 시동생이나 시누, 시집간 시누. 그 못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동생이지만은 시집간 시누야. 아, 시누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시누가 이게 새언니잖아. 새언니라고 못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게. 예. 나도 지금 애갓집에 오빠가 나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그 부인은 한참 나보다 어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네, 애송문화 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 친구제가. 어린가 그러는데 네. 한 번 안 나왔더니 이게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거를 나는 이대 시집을 왔으면 그 집에다 맞추고 얼른 바꿔야지. 그건 이제 그냥 그대로 있잖아. 네. 떨떠른 상태로 네. 가잖아요. 그러면 가정불화가 생겨. 그렇죠. 내가 우리 형제간들이 우리 형제도 많은데 사촌 형제들까지 많잖아요. 사촌 동서가 이제 시동생들끼리 따져보면은 아까처럼 네. 시동생들끼리 따져보면 이쪽이 동생인데 남자가 동생인데 그 여자 쪽으로 보면 아니 그 여자들끼리 보면은 더 나이가 많은 거야. 형님이 더 많아. 아니 많아야 되는데 작아. 형님이 작은 거죠. 형님이 나이가 작아. 그러니까 이 아래 동서가 형님을 당연히 불러야 되는데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한테 형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이제 계속 그냥 말을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두 사람 사이에 감정 싸움이 생기더라고. 맞아.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러니까 언제 부르는가 보자 했겠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말이라는 게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꼬투리가 잡히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이제 두 집에서 제가 제일 맞이잖아. 그래서 불러다 앉혀놓고 자네들 둘이 호칭 문제를 되게 힘드네. 그러면서 내가 정리를 해줬어요. 해줬어. 그랬더니 잘하셨네.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거 정말 가만 놔두면 싸움이 되는구나라는 거죠. 직접 진짜 그게 좀 네. 여자들은 좀 더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나는 우리 막내 시누이가 가끔 나한테 올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큰오빠 부인인데 어떻게 올케라고 부르는 밑에 사람한테 올케라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올케 언니는 어때요? 올케 올케 언니라고 괜찮지. 불러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언니, 이제. 올케 언니 네. 그렇게 그래. 그냥 언니하고 또 올케가 있으면 네. 그럴 때는 올케 언니를 구분을 시켜서 그러니까 올케 언니하고 시누이들은 이렇게 쭉 내려보면 위든 아래든 올케자는 들어가고 네. 올케 언니지 위에 손에는 한참 그리고 소리지. 아래는 올케고. 근데 지가 이제 조금 이제 40 넘고 이러니까 같이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봐라. 지금 내가 시집 올 때 지금 초등학교 다녔는데 나한테 막 먹으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이런 드는 꼬부라진 거예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안 재밌지. 좋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내가 나 자신도 여자들은 이런 게 사소한 것이 또 민감하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맞아요. 되게 감정이 예민하게 작용해요. 우리 옛날 원래 이거 경험해서 이제 시집가면 시어머니 소리 금방 나오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던 게 네. 내가 시집을 갔는데요. 3일날 아침에 동서가 그 쌀 포오는 바가지를 하나 주면서 대박. 어이 네. 이거 갖고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쌀 좀 내오라고 쌀 좀 내달라고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대청마을 광이 있잖아요. 네. 광이 이제 그 안방으로 터지는 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 문 위에 가서 이제 불로래 달더러. 그래서 이제
그 입에 안 나오는 말로 가서 조심스럽게 저 방에다 대고 어머니 그러고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조금 있다 또 다시 어머니 하고 불렀더니 또 그래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문을 열어 살짝 틈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고모님들하고 잘 앉아 계시는데 웃음을 참느라고 앉아있어.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일부러 그러셨구나. 내가 이제 큰 소리로 어머님 하고 불렀더니 그래서 왜 그러냐가 그거 와서 그래서 저 쌀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고모들이 옆에서 앉아 계시다가 깔깔거리고 웃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아하 이게 바로 지혜였구나. 그때 큰 소리로 불러보라는 뜻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한번 불러보면 어색하니까. 그래서 쌀을 내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부터 이름을 좀 어색할 때 시집에 가면은 이제 막 그 아까 시동생 누구 다 이름을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올 때 그렇게 빨리 불러야 나오는 거야. 우리 올케도 지금 나보다 나이가 2살 아래거든요. 근데 난 처음부터 올케 언니 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작아도 언니가 또 어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불러주니까. 한 번만 하면 잘 나와요. 두 네. 번째가 근데 오히려 나오고, 나이가 많은 그 시누이가 오히려 뭐 언니라 그러고 형님이라고 잘하는데 한참 어린 사람들이 더 못하는 것 같아. 싸가지가 없구만. 싸가지가 없어. 우리 엘라는 뭔가 그런 얘기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름을 좀 젊은 사람들 간에도 은어를 많이 쓰고 왜 이름이 그냥 정해진 이름 말고도 애칭을 많이 부르잖아. 젊은 사람들은 호칭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사실 저도 그런 호칭을 많이 아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그 선생님 나이 때 한 20, 30대 되는 분들은 거의 선생님, 쌤 아니면은 언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뭔가 호칭을 뭔가 부르기에는 되게 뭔가 어르신 같고 엄청 높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쌤, 선생님 이렇게 그냥 호칭을 붙여서 써요, 저는. 네, 뭔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제일 무난하죠. 네. 학교 선후배 간에는 어떻게 불러? 그냥 저는 좀 친구만큼 아는 언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언니, 그냥 모모 언니 이렇게 불러요, 저는. 뭐 모모 선배 이렇게 부르기도 학교에서도 하고. 그렇게 불리나? 선배들한테? 선배한테는 보통 친하면은 선배보다는 모모 오빠, 모모 언니 이렇게 많이 불러요. 아 그냥 딱 선배면 그냥 네. 언니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네. 그러니까 학교 때 사귀던 이제 그 자연스럽게 오빠 동생 하다가 네. 이제 둘이 사귀다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면 호칭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습관대로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 하더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애기네 오빠인지 누구네 오빠인지 알 수가 없는 호칭들이 많아요, 요새는. 오빠 하다가 아빠. 그러니까 오빠 하다 아빠 하는 거는 아빠 하는 거 괜찮아. 계속 오빠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맞아요. 시집 가서도? 애들이 컸는데도 오빠라 그러면 조금 그런 듣기가 생각이- 거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애기하고 천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대 정도 됐는데도 막 그러니까 그거는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아까 그런 얘기하니까 저도 우리 젊었을 때 우리도 남자 네. 그 선배들을 형이라 그랬거든요. 형이라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무슨 형 그리고 젊었을 때도 직장 선배들한테도 편하게 그냥 막 형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오빠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나는 형이라고 기술 했었구나. 파티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많으니까 누구 형 앉아 계속 그렇게 불렀던 것이 기억이 지금 나네요. TV에서 연속곡에서도 그렇게 나오대. 군인에서 있었던 그 아침 연속곡에 보니까 형 왜 그래?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남자가 남자가 형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딸도 같은 동문이거든요. 신랑이 우리가 같은 학교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형 부르다가 시집을 갔는데 형 우리 부르다가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불러드려서 지금 그렇게 부르면은 나중에 습관돼서 안 된다. 지금부터 여보 맞아. 당신을 해라. 그 말은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그때 바로 결혼하자마자 여보 당신해요. 근데요, 그 참 이상하더라. 우리 며느리랑 딸이랑 이제 부부가 됐잖아요. 혼자 살다가. 근데 처음에는 얘네들도 둘이 다 서로 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남편 보고 오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그게 갑자기 바뀌리 하고는 그냥 놔뒀어. 놔뒀다가
내가 속으로 쟤네들 언제 바뀌나 보자 하고 기다려 주었어. 근데 어느 날 와서 여보 하니까 좀 내가 이상해. 내가 듣기가 이상해. 어머 짝살. 쟤네들이 이제 뭐 바꿨네 하면서 둘이 다 여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근데 자연스럽게- 처음에 듣는데 내가 되게 쑥스러운 거야. 내가 왜 쑥스럽지? 근데 젊은 애들도 네. 또 연애할 때도 여보라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연애 드라마 근데 찍어도 애칭처럼 그러고 물리겠지.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랬겠지. 우리 나중에 하려면 쑥스러우니까 미리 여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겠죠. 호칭 문제는 둘이 서로 이제 의논해서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대로 불러주고. 근데 지금 남편한테 여보라고 부르세요? 저는 불러요. 아, 여보 그렇게 불러요? 예, 예. 아니 나는 아직까지도 못 불러. 그러니까 처음이 안 되면 나중에 안 된다니까. 응. 아니 응. 더 늦기 전에 부르세요. 응, 그러니까 맨날 부르겠다고 다짐을 해놓고도 지금도 처음에 안 불렀더니 지금까지도 못 불러요. 아 그래요. 나는 기분 좋을 때만 여보라고 해요. 장난칠 근데 때는 달리 호칭이 없잖아. 뭐라 그래? 장난칠 때는 애기 잘 불러. 아빠를 많이 부르잖아요. 큰애 이름을 대가지고. 근데 무슨 저는 아빠 그냥 이렇게 많이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여보야 나한테도 어이 그래 지금도 여보라고 소리 잘 안 해. 여이 남자들은 어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 편한 대로 하라고 냅둬 그냥. 그러니까 나도 멀리 편하면 되는 있으면 거니까. 멀리 있으면 누구 아빠 그러고 부르고 옆에 있으면 나 좀 봐요 그러고 그냥 나 좀 봐. 저는 오히려 누구 아빠 소리가 더 어색하고 길게 느껴져요. 나 좀 봐요. 여보가 간단하잖아. 여보 제일 간단하잖아. 근데 뭐 누구네 아빠 하기가 그러니까 그렇잖아. 누구를 나무랄 게 아니라 나부터 나무랄. 아 나무라고 그런 거 없어. 다 자기 아니, 근데 좋은 그게 안 된다니까. 어른 앞에서는 여보 소리가 잘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내 어머니 앞에서 앞에서. 지들끼리 불러서 여보 하니까 좀 쑥스럽더라니까. 그래서 어른 앞에서 좀 잘 안 돼. 우리 조금, 둘이만 있을 때는 망설이게 근데 되는 이제 거예요. 자꾸 들으면 또 괜찮아요. 몇 번 들으면. 처음에 들을 때가 조금 그렇고 그 다음 들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 네. 참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다 각자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름이 필요한데 그렇게 다 나름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제 또 내일 모레 구정이 곧 돌아오잖아요. 네 맞아요. 구정이 돌아오는데 이제 저 시집 새로 온 사람이랑 또 처갓집에 가서 남자들은 또 처갓집에 가서 또 호칭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미리 이거 다 보고 지들이 알아서 찾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안 그걸 알려줘도 다 알면서도 안 부르니까 탈이야. 응, 알면서 알고 있어 다 지네들이 고민만 하면 찾아봐 검색을 해서 언니 이거 글씨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나는 다 보이는데. 요즘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지네들이 고민거리다 싶으면 전부 검색해서 다 알아봐. 그러니까 저기 뭐 어른들이 그냥 여기 나 챙겨주고 필요가 가르쳐줄 없어. 필요가 없어. 아까 오는데 잠깐이지만 차에서 네. 그 동구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예. 동구박 과수원길 그 얘기를 네. 하면서 근데 동구박이 어디를 동구박이라고 하지? 동쪽인가? 서쪽인가? 누가 그 사회자들끼리 둘이 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동구박은 동쪽 바깥 입구를 동쪽 마을 동자 마을 입구 마을 입구나 마을 마을 바깥을 앞에. 얘기하는 건데 저거를 모를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음악 한 곡 듣고 하니 인터넷 검색하고 바로 다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고. 아니 근데 처음에 몰랐지만 진짜 아니, 모르더라고. 모르는 사람도 둘 다. 있어요. 그러세요? 이거 모르지 둘 다 모르더라고. 모르더니 나중에 수도 찾아갖고 아 이거네 그러면서 아는 척 하는데 요새 애들은 젊은 애들은 지혜로워요. 다 찾아서 모르는 거 하더라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물어봐. 인터넷.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공부도 할 필요 없단 말이 나와.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면은 다 알아볼 수 있어. 내가 조금 전에 이제 면접을 보고 왔는데 무슨 면접이요? 아니, 취직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이제 그 이제 특수학교 원장님인데 이러시는 거야.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거를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봐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전화해서 거기서 이제 물어보긴 했는데 속으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네, 요새가 좀 있으시더라고. 연애 지가 그거 예, 못하시는 예, 거지. 예. 근데 맞아요. 인터넷을 치면 나온 줄 아는데도 또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잖아. 인터넷 아니 그걸 아니 이게 그게 습관이 안 활용을 돼서 안 돼. 그래. 활용하는 습관이 안 활용하는 돼서.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대의 차이. 우리처럼 그리고 또 컴퓨터를 인터넷에 많이 나온 만지는 호칭도 사람은 안 있지만 그렇지. 또 시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또 호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 내력에 따라서 그쵸 그 집 문화가 또 문화에 다를 수도 따라서. 있으니까. 예. 아까 내가 지금 모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그 며느리를
저 누구 애미야 그래도 되고 애기가 있으니까 누구 애미야 해도 되고 아가 그래도 되는데 뭘 시킬 때마다 부를 때마다 야 그래고 부른대요.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 되게 기분이 나쁘대. 근데 그거를 어른한테 이렇게 불러주세요 할 말도 수도 못 하겠고 이 방송을 들었으면 참 좋겠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야라고 부른다고? 예. 그냥 근데 그 양반 그 어머니 성격이 원래 갈갈하신가 보다. 아무한테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그냥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옆에서 이렇게 불러갖고 얘기를 하나 봐요 습관적으로. 근데 며느리한테도 그러니까 아야 야 그래갖고 야 이것 좀 어떻게 이렇게 시킨대요. 그러면 꼭 뭘 지시령 같은 명령 같은 게 갖고 명령 갖고. 듣는 순간 벌써 기분이 딱 나빠진대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얘기를 못 하고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소리 또그 그런 것도 미리서 듣으니까 좋으네요. 애교스러우면 나는 다음에 안 나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차라리 얘기야 그러세요. 헐든지 아가. 모르겠는데 또 며느리 역시도 또 며느리 성격도 또 그렇게 내성적이구나. 이렇게 해달라 소리를 못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 같으면 얘기하겠는데. 언니 저 그러니까 그 아예 그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응. 약간 애교식으로 그쵸, 그쵸. 좀 이렇게 응. 바꿔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얘나가지고 예쁘요. 저 정도 애기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다고요. 같은 호칭을 불러도 똑같이 누가 옆에서 이모 했다던가 뭐 아줌마 그랬다던가 아줌마 부르는 것도 그냥 진짜 그 일하는 아줌마처럼 그냥 막 부르는 이름이 있고 다정스럽게 불러주면 네. 그게 왜 아주머니 성향에 하는 건 괜찮거든. 근데 아줌마 그러면 일꾼들. 그 말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여자들도 아줌마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네. 남자들도 아저씨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남자들. 예. 내가 그 예로 하나로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 작년 봄에, 이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려고 내 친구가 아저씨, 근데 젊은 아저씨들이 아저씨라는 걸 소리를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근데 그 느낀 사람들도 것이 총각 행세하고 싶은데. 아니 총각은 선생님. 굳이 아니더라도 아저씨 하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몇 번을 한 3번 정도 불렀는데 안 쳐다봐. 그래서 내가 삼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 예. 삼촌이란 말도 괜찮고 네. 저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그 이제 좀 길거리에 이렇게 연세 좀 드신 분들 그 청소부 아저씨들 있잖아요. 또 그 경비 아저씨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제가 좀 신경을 쓰거든. 뭐라고? 그냥 아저씨랑 안 하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 되게 기분 좋아해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진짜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소리가 별거 아닌데 맞아. 그분들한테는 되게 존칭어가 되고 되게 기분 좋게 그렇죠. 받아요. 그래서 난 선생님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말이 거칠게 안 나와요. 뭘 깐깐하게 물어본 좀 것도 선생님 하면 좀 대접받는 느낌. 자기가 대접받는 느낌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봐가면서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불러줘야 기분이 업될까라는 걸 생각해서 호칭을 쓰면은 무리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길을 가다 노래에도 있잖아. 길을 가다가 사장님 하고 불렀더니 전부 다 그렇죠. 전부 쳐다봤어요? 네, 그렇게 좋은 말을 불러주면은 서로가 다 좋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게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다는 것이 그렇게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또 어떤 높이 그럼요. 억양에 따라서 네, 표정, 예, 억양, 그게 행동. 굉장히 네. 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은 카톡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미운 말을 해도 웃으면서 이렇게 약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서로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면에 그 카톡방에 그렇게 하면은 다 액면 그대로 그 글씨 활자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가 되더라고요. 오해가 되지.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걸 저기 스마일 마크를 좀 넣어줘야지. 맞아. 그런 그거 걸 안 빠지면은 화난 것 같아. 맞아요. 그거 안 넣으면 화난 것 네. 같은데 그걸 넣어주면 네. 화나지 않았습니다. 이모티콘이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활짝 엘라는 보여줘야지. 어떤 이름을 불러줄 때가 제일 좋았어? 저요? 아무래도 저는 학생이고 이제 디자인이나 이제 아트 그런 계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뭐 꼬마 작가님이나 뭐 그냥 오. 학생 이런 호칭이 뭔가 별거 아니지만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어. 뭔가 나를 그 분야에 뭐 인정이 1인자는 되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괜히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 앞으로 더 좋은 이름을 향해서 앞으로 내가 무슨 이름을 호칭을 들은 게 좋을까 하고 그 호칭을 따라서
앞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네. 무슨 공부할 건데? 뭐가 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잖아. 시각 디자인 네, 전공해서 이제 방송국이나 아니면은 광고 회사 같은데 예, 취직해서 그런데 좀 일하다가 기회가 되면은 외국 가서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요. 영어를 잘해야 돼. 그러면 네. 그러면 호칭이 뭐가 될까? 우리 작가님이랑 미리 작가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비 작가. 엘라 미리 작가. 예비 작가. 성이 뭐더라? 저는 최예요. 최엘라. 엘라. 작가님. 이름 자체가 예뻐 또. 엘라. 나는 그냥 엘라라고 부르는 게 좋은데. 엘라라는 이름이 네. 원래 본명으로 지은 거야? 네. 엄마가? 원래 이름이? 호석이 올라간 네, 이름? 네. 원래 그렇구나. 제가 카톨릭 신자인데 카톨릭에는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네, 세례명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천사가 3명 있는데 미카엘 천사랑 가브리엘 천사랑 라파엘 천사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 미카엘라 천사거든요. 그래서 그 뒤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미카엘라. 지었어요. 아. 네. 네. 아, 우리도 임마누엘 하면 누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네. 인터넷에 뭐 자기 이렇게 호칭 그 만들고 애칭으로.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랬구나. 네. 아, 근데 사람 이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사람 이름만 보고 어떻게 생겼겠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지. 딱 보면 이름하고 화장이 켜진 사람도 있고. 아니 엉뚱한 사람 있지. 네. 근데 일라는 이름부터가 예뻐. 근데 이름하고 이렇게 생김새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름. 근데 저는 아닌데 제가 아는 선생님이 이름을 이제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바꾸게 됐대요. 근데 이제 철학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떤 걸로 바꾸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 어머니가 가서 물어봤는데 그 이름에도 그 기운이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로 그게 막 되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신기했어요. 원래 나도 이게 내 이름이 아닌데 경임이가 원래 이름이 아닌데 원래 명숙이거든요. 명숙이도 이쁜데? 네, 명숙인데 이제 옛날에는 어른들이 왜 여기 뭐 이장들이나 누구한테 막 시키잖아요. 시골에서 신고 시켰는데 해달라고. 근데 이름도 틀리게 올려놓고 생년월일 뭐 다 틀리게 올려서 이제 그때 공무원 시험 보면서나 그 생년월일은 나이는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럼 괜히 호석의 바꿨지만 호석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호적은 그러니까 호적 이름이 하경임이에요. 원래는 그 집에서는 명숙인데 왜냐면 우리 친정 아버지 성자 가운데 자가 경자예요. 그 옛날 어른들은 아버지 이름 따라서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자기 형제간은 형제간끼리 그 확률로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고 막 그랬는데 그 이름 바꾸려고 했기도 했는데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름을 근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번 내가 진작 좀 익숙해진 바꿀 이름은. 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요. 끝자가 꼭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막 해요. 님이라고 하고 님이라고 님이라고 했다가 해요. 림이라고 했다. 그렇게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이런데 저기 뭐 증권이나 이런데 뭔가 저금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이게 불편해. 문제가 돼요. 그 주민등록증의 원래 이름하고 거기에 있는 이름하고 또 틀려져 가지고 끝에를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가지고 나는 접수증에라도 내 이름을 썼는데도 그분들은 또 자기가 느낌대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려서 참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 점이 불편해서 바꾸고 예, 싶어요. 예. 그런 점이 불편해서 지금도 그렇지 않으면은 전화로만 해가지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계좌번호 알려주면은 적금 기간이 끝나면은 그거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서 딱 이름이 틀리는데요? 안 돼. 방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네.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되게 많아요. 네. 이름이 그래서 철자가 이름이 딱딱 달라가지고. 떨어지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바뀌지 않고 네. 특별한 이름. 이게 엘라는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저도 엘라가 어인데 그게 막 아이로 써놓고 막 그렇게 바꿔놓을 때가 우리 그 있어요. 한글이 그렇게 써. 네, 맞아요. 나도 얘가 여인지 애인지 계속 그러고 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정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정예야 하는 다 달라. 그래서 이름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래. 우리 아저씨는 용수인데 용주로 올라가고 호적이 주도 되고 수도 되고 그래.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 호칭 이야기하다가 이름 이야기로 이름 코칭이에요. 불러주는 이름. 그쵸. 어떻게든지 이름이 근데 저 그 이름이 아까 에너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엘라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기분이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듯이 내 이름 자체가 내가 이제 생각하는 그 이름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저는 곧을정자에 예돈 예자예요. 네. 그럼 곧고 예의가 발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게 영향을 주더라니까 그게. 아. 그래서 나쁜 짓 하면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암묵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럼. 그래서 부모들이 자- 그렇게 응. 살기를 바라고 지은 응. 이름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내가 딱 각인이 됐다거나 그래갖고 그렇듯이 다른 이름도 그럴 거야 아마. 아, 그러면 나는 하명숙이가 진짜 좋은 이름인데 무라자에다가 밝을 명, 맑을 숙 어우, 좋네. 그래요. 아니 이름이 세자? 아니 하명숙 아, 하면 하가 성이지. 네, 그러니까. 하명숙 그렇죠. 이름 좋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보니까 하명숙이라면 이름이 좀 이상하다. 경임이가 더 자연스럽긴 한데 네, 우리가 네. 볼 때는. 네, 더 강할 것 같고, 경님은 더 똑똑할 서울을 것 같고. 맡아버려요. 서울을 맡아버린다니까. 서울을 맡아. 서울경 맡을 일이야. 그러네. 네. 서울을 다 책임져야 서울을 되겠네. 서울도 맡지도 못하고 성북구도 못 맡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내 이름에도 우리 배풀장이거든요. 네. 배풀장에다가 따뜻한 남쪽 남자에다가 순하게. 옛날엔 순하게 사는 게 여자애들. 순할 숫자 많이 썼죠. 여자들은 순하게 살으라고 순할 줄 알았지. 엄청 많이 썼어. 순할 그러니까 숫자.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옛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장사를 잘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아줌마들이 장사를 오면은 아줌마 이거 얼만데요? 그리고 아줌마가 뭔 손님이 오면 아줌마 취급을 하면 아줌마만큼만 돈을 맞아, 내고 맞아. 아줌마만큼만 행동을 하고 아줌마 같은 물건을 산대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렇게 좋으신 훌륭하신 분이 이 사모님은 하면서 일단 사모님을 만들어가지고 띄워주면. 띄워놓고 그러면 그분이 아유 체면이 있지. 그건 얼마예요? 하고 좋은 걸 고른대요. 그럼 이제 대접을 해주면서 좋은 물건을 판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100원짜리인데 10,000원을 주고 사갔어도 그 사람 기분이 굉장히 좋아갖고 사가잖아요. 그럼요.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아줌마 그거 아줌마가 이거 비싼데 왜 사겠어요? 그러면 딱 아줌마만큼만 사고 와서 아유 참 이거 괜히 샀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천낭비 갚는다고 굉장히 그 그거 얘기 말이 하니까 있지. 딱 생각나네요. 그렇지. 그 소고기를 파는 돌쇠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돌쇠야 이거 한 건 줘 그러면은 그러면 딱 한 건 주는데 어떤 분이 와서 사장님 한 건 주세요. 이게 사장님이라고 부른 것은 많이 준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기분이 주니까 좋으니까. 저 사람이 보기에 아니 똑같이 한 근인데 나는 왜 많이 나는 주고 얘는 많이 주는 게 그쪽은 돌쇠가 준 것이고 이쪽은 사장님이 준 것이고 맞아요. 말되네. 그런 말 들은 게 생각나네요. 그래요. 천냥빚에 아니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칭도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불렀을 때 네. 무슨 호칭을 어떻게 불렀든지 간에 또 그 억양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항시 마주 보면서 다정스럽게 불러준 이름은 이름이 뭘로 불렀든지 간에 참 좋게 들려요. 그렇죠. 그런 예로 또 하고 싶은 얘기 더 없나요? 다 했나요?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러죠. 예. 자, 그 정도더라고 그러는데 다들 건강하시라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럼 그냥 물러가야죠. 네. 네. 네, 여러분, 여러분,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